약정서 내용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도대체 저는 지금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이것이 무슨 변호사법 위반입니까?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은 브로커 등이 수임인과 위임인 사이에 관여해서 이런 변호사 시장, 수임 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약정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 또 피해자 유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중에 20%는 도움을 준 사회로 다시 환원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또 이 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을 남기고 후대들에게 교육하는 사업을 하는 그런 공익활동 기금으로 사용하게끔 출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목적이 특정되어 있고 그 목적대로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고 사용 내역을 매년 당사자들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되어 있고 이 내용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수임 질서를 교란하고 브로커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변호사 아니면서 사적인 이득을 보고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이 법의 취지하고 어떻게 어긋나는 것입니까? 내용만 보더라도 이것이 문제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틀어가지고 마치 이 시민 모임이 지금 13년 동안 할머니들 곁에서 계속 지원을 독려하는 분들이 회원들이 무슨 브로커인 것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들이 져야 할 배상 책임을 대신하겠다 자참으로써 가해자의 면죄부를 주고 국제인권 규범에 큰 오점을 남긴 자들이 자신의 가오를 덮기 위해 피해자 인권 보호에 앞장서온 시민들의 손발을 묶어야 한다.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으며 역사적 진실을 팔아 전범국의 군국주의의 날개를 달아준 자들이 오랫동안 역사 정의를 위해 투쟁해온 시민단체의 오물을 견뎠다. 헌법을 행위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국민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한 자들이 무고한 시민들을 캠터에 올려 주리를 틀게 한다. 정당한 권리 행사를 요구해 피해자들과 평화와 정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폭탄, 돌덩이, 걸림돌, 브로커, 온갖 프레임을 씌워 제거해야 할 대상, 치우거나 밟고 넘어가야 할 존재 취급하더니 마침내 어둠의 수준으로 영영 가두려 한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어쩌다 친일 브로커들이 노골적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며 반민족적 행위를 일삼게 되었는가? 대변인 노릇도 모자라 행동대장처럼 앞장서 일본의 이익을 추구하고도 뻔뻔하게 국익과 인권을 입에 담게 되었는가? 어쩌다 역사 정의를 팔아 사익을 추구하는 과거사 비즈니스의 주역, 자국민의 안전과 안녕보다는 일본의 이익에 철저히 공모하는 친일 비즈니스의 주역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단 말인가? 가해자 일본 정부의 전쟁 범죄 부정과 피해자 모독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적 권리조차 찾기 어려운 피해자들과 함께 해온 사람들은 바로 선량한 시민들이었다. 연이은 절망과 좌절의 시간 속에서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기나긴 법적 투정의 길을 피해자와 함께 꿋꿋이 걸어온 이들도 바로 시민단체들이다. 한국 정부도 외면해온 반인도적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함께 일본 정부와 싸워온 주체 또한 시민단체들이었다. 우리는 분노한 행소, 두려움과 절망에 주저앉아 있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모욕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단단한 쇠사슬령대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것이다. 그 약정서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약정서 작성 명의자의 한 명으로서 약정서의 내용과 약정서 작성된 경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